안녕하세요. 다견아입니다. 개발자를 꿈꾸는 후배에게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 제목은 코드를 관리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드를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학교 혹은 프로젝트 단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코드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개발자에게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잘 관리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필해야 될 것인지, 어필하는 과정 전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코드를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Git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Git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 관통하게 될 주제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여러 채용 사이트에서 개발자라고 하는 직무로 검색한 대다수의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 기본 요건 혹은 우대사항처럼 이 기시 정말 무수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각각의 공고들은요, 신입, 경력, 직무를 무관해서 정말 많은 곳에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여러 명이 같이 코드를 관리하는 개발 직무에 있어서 Git을 요구하는 곳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양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웹 개발, 앱 개발,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나 다양한 연구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첫 신입이거나 3, 4년 차 이상의, 6, 7년 차 이상의, 지금 10년 이상의 경력직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것처럼 단순한 코드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개념보다는 협력 도구로 다루는 방법을 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공고들을 좀 찬찬히 뜯어보면 어느 공고에서는 Git이라고 쓰여 있는 곳도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GitHub라고 쓰여진 이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어가 많이 혼재되어 있죠. 실제로 강의 나갔을 때 이 차이를 여쭤보는 후배님들도 많았었습니다. 저 역시 이게 무슨 차이인지 굉장히 오래 헷갈려 했었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먼저 잡고 가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처음은 Git입니다. Git이란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여러 명의 개발자가 함께 개발하거나 파일 변경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정의적으로는 나옵니다. 코드 관리를 하는, 즉 형상 관리를 하는 공고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Git입니다. 이 Git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명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파일의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지금 데스크탑에 설치하는 여러 프로그램 혹은 모바일에 설치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알림창도 뜨죠. 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는 다음 버전으로 바꾸겠다는 걸로 이런 버전들을 꾸준히 관리하게 됩니다. 최신 것만 사용자들이 사용할 텐데 왜 꼭 버전을 관리해야 하나요? 라고 도달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한테 도달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사에서는 버전마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테스팅을 하고요. 이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경을 갖게 됩니다. 변경을 하면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도 없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코드, 어, 이력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거는 공고에서는 깃을 받지만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깃허브인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차이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거는 깃이 아니라 저는 깃허브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네,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 GitHub 혹은 GitLab 혹은 빅버킷이라고 하는 것들은 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 각각에 있는 내용들은 만든 회사가 다르고요.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혹은 UI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만 갖고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법이나 사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는 깃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왜 깃허브만 하냐? 이 제시되고 있는 많은 깃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중에서 깃허브가 가장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저장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지도가 높죠. 하지만 긴랩이나 빅버킷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깃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스템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고를 보고 깃을 썼던 사람 혹은 긴랩이나 빅버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깃허브만 사용해봤다 라고 했을 때 또 새로 배워야 하나? 나는 사용 못하는데 라는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UI나 기능, 이름이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사소해서 적용하는 데는 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픈소스나 공개적인 코드를 관리하고 개인 코드를 관리하는 데는 깃허브가 가장 무난하게 사용이 되고요. 물론 깃허브에도 조직 내에서 비공개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길랩은 회사 안에 코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드는 프라이베이트한 내용으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깃랩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금액과 공수가 되게 될 겁니다. 빅버킷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진행한 일정 관리 혹은 문서 관리 등을 같이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요. 아틀란시안이라고 하는 제품군에서 나오는 코드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있는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협업을 하기에는 좋은 시스템인데 깃허브, 긴랩, 빅버킷 모두 회사에서 결정하는 금액, 공수, 투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 깃허브만 다뤄봤어요 라고 해도 충분히 다른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서 너무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깃의 기본, 제가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깃을 다뤄보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학교 과제, 개인 공부, 학과 프로젝트 뭐든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2019년도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깃을 선배들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3학년 때 세미나로 처음 알게 되었고 19년도에 좀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도 add, commit, push라고 하는 명령어만 2, 3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GUI 툴은, 그래픽 툴은 개발자면 명령어지라는 자존심을 고집부릴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든 익숙해지고 사용에 편해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툴을 결제하신다면은 AI를 통해서 에드커미 푸시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좀 더 확실하게 빠르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깃을 잘 쌓고 노력을 한다면은 제가 경험했던 인턴 여러 대외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제출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인턴 과정도 있지만 학생 인턴의 경우에는 성실함과 이러한 꾸준히 했다는 걸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이걸 좀 더 일찍 쌓았다면 조금 더 일찍 지원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 대외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지시는 것, 특히 혼자 익숙해지시는 거는 생각보다 쉬우실 겁니다. 혼자 익숙해진 과정의 끝이라기보다는요,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치라는 개념까지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도 처음 브랜치를 갈 때 많이 어색하고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협업을 해야 된다, 대외 활동을 해야 된다, 인턴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브랜치 개념까지는 꼭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브랜치라고 하는 이 과정들은요, 개인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혼자서도 브랜치 개념을 연습해 보거나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익숙해 지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봤는데, 깃 명령어가 익숙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GitHub 계정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걸 잠깐 멈추시고요. Git의 명령어, add, commit, push, branch를 꼭 공부하고 익숙하게 사용해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강의에서는 이 명령어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요, 이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취업 준비 과정에 어떻게 녹여내실 수 있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잠깐 멈추시고 저희 익숙해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풀 리퀘스트와 머지라고 하는 개념은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설명드린 브랜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독립적인 개발 공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개발자와 발표하고 있는 제가 같이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각각의 있는 기능들은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서 결과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치는 과정을 풀 리퀘스트와 머지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풀 리퀘스트를 나 합칠게라고 만드는 것이 풀 리퀘스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별 작업한 이 공간을 머지해야 실제로 최종 반영이 된 건데요. 검토와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를 저희 풀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이 풀 리퀘스트 과정을 위해서 브랜치가 꼭 필요하고요. 풀 리퀘스트 혹은 PR이라고 하는데 PR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었던 그 유명한 코드 리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브랜치를 이해하고 만들어야 PR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코드 리뷰가 끝나고 작업이 합쳐지는 것에 무리가 없다면 병합, 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머지하는 단계는 회사, 팀, 단체마다 룰과 절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답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 PR 머지 과정을 경험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과정들을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PR하는 방법, 머지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다양한 방법들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리해 두신다면은 면접 과정, 그리고 면접이 아니더라도 여러 대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좋은 과정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풀 리퀘스트를 직접 해볼 건데요. 정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연습 방법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명과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라고 하는 레포지토리 저장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각 저장소를 만들게 되면 메인이라고 하는 기본 브랜치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메인이라고 하는 기본 브랜치에 가장 기본적인 파일, 오리지널 파일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적힌 텍스트 파일을 하나 푸시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기본적인 애드 커밋 푸시를 하신다면 만드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뭐다? PR을 날리기 위해서의 과정은 여러 명이 협업을 해야 되고 개별 작업 공간을 합치는 병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브랜치를 만드는 과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랜치를 제가 테스트 뉴 제로 원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브랜치도 명령어로 만들 수 있고요. 체크아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가장 무난하게 하는 방법인 GitHub에서의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크리에이트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브랜치, 지금은 메인이겠죠? 메인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브랜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브랜치를 저희는 페어런츠 브랜치라고 하고요. 페어런츠의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스트 뉴 브랜치에서 뉴라인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측에 있는 비교 사진처럼요. 메인 브랜치는 오리지널 파일 컨텐츠만 내용이 존재하게 되겠지만 똑같은 시점에서는 테스트 뉴 브랜치에 뉴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이 새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메인 브랜치와 테스트 뉴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점에 존재하지만 독립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테스트 뉴 브랜치는 메인 브랜치보다 시점이 앞서 있다, 하나 더의 작업 내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뉴 브랜치에 새로운 걸 푸시하게 되면요. Git에서는 이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브랜치가 새로운 변경점이 있대, 최신화가 되었대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되게 친절하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PR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옆에 보면 compare and plica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PR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PR을 만드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좀 양식화, 템플릿화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PR을 만들 때는 제목은 어떻게 써야 됩니다. 본문은 어떻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바에는 리뷰어, 어사인, 라벨, 프로젝트 마일스톤, 멜론먼츠 이런 것도 어떻게 설정하면 좋습니다처럼 가이드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이드 만드는 방법까지 하는 거는 목표가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샘플 보겠습니다. PR을 만드는 방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목과 본문을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단순하게 혼자서 개발을 한다면은 내가 스스로 쓰고 나의 기록용으로만 정리를 하면 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협업을 하거나 여러 대외 활동을 통해서 같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팀원들이 좀 더 빠르게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템플릿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게 되죠. 우측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리뷰어, 어사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사인은 이 PR을 담당하게 된 사람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PR을 만든 사람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내지는 같이 개발한 사람들이 지정되게 되죠. 리뷰어는 이 말 그대로 머지를 하기 전에 확인 절차를 하게 된 사람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 PR, 이 코드 변경점이 어떤 분류로 정리되는 것인지 해시태그처럼 태깅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프로젝트는 저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어떤 일정 관리를 할 것인지 어떤 분류에 속해 있는지 지정하게 됩니다. 마일스톤은 특정 기간 안에 수행하는 것인데 프로젝트와 마일스톤의 차이점은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내용들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GitHub에는 액션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액션의 커맨드로 일일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커맨드 혹은 특정 동작으로 리뷰어나 어사인을 자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어사인을 이 PR을 크리에이트한 사람으로 할당한다 혹은 커밋한 내용들이 있는 사람들로 할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 수 있고요. 라벨의 종류에 따라서 리뷰어를 자동 할당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면 리뷰어한테도 자동으로 알람이 올 거고요. 팀 내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동작들을 더 만들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하단에는 이 브랜치에서 진행한 커밋과 코드 변경점 내용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 만들기 전에 점검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PR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코드 리뷰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리뷰어로 설정을 하면은 리뷰어 계정으로 알람이 옵니다.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PR을 만들어지는 네 번째 탭을 보면요. Files Changed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일의 변경점을 확인할 수 있고 파일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각각 확인하는데 우측 상단 혹은 코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코드 라인 바이 라인을 드래그하게 되면요. 이 코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코멘트를 달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리뷰 체인지들을 누르시면은 코멘트, 어프로벌, 리퀘스트 체인지드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달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것인지 소통할 수 있는 토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리뷰 체크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이 PR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줄지, 승인을 할지, 변경을 요청할지 진행되게 되는데요.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평가를 정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무슨 시대죠? AI 시대죠. AI 봇을 활용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 리뷰를 해주시거나 답변을 받으시는 거 혹은 어프로벌을 하시는 이 시스템도 스스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과 다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익숙해져야 다른 사람과 하는 거에도 익숙해지겠죠. 이 각각의 과정을 통해서 끝나면요. 머지 플리캐스트라고 해서 원본 브랜치에 병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각각에 있는 내용들이 많긴 한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리뷰어를 할당할 수도 있고요. 리뷰어에 대한 어프로벌의 최소 개수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최소 2명 이상 혹은 3명 이상의 리뷰어가 승인해주지 않는다면은 머지할 수 없다. 이런 규칙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설명드린 플리캐스트에 대한 컨텐츠 타이틀에 대한 양식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각 레포지토리마다 .github라고 하는 폴더 하위에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코드 리뷰 과정들은 회사의 흐름이나 규칙, 그리고 비용이나 시간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경우나 빠르게 진행하고 혹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 PR을 머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조직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이 과정들을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사정마다 쓰일 수 있고, 많이 쓰일 수 있고, 안 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안 쓰는 것과 모르고 안 쓰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갑자기 필요하게 됐을 때 또 새로 배우는 거는 또 큰 리소스이니까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셨을 때 브랜치가 필수적이라는 거 이제 좀 체감이 되실까요? 네, 이렇게 진행하는 각각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을 한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GitHub 커밋 메시지나 브랜치 이름을 짓는데 단순히 오늘의 날짜 혹은 ABC 같은 내용이 아니라 좀 정리를 해 놓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건 다양한 과정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런 거를 컨벤션 규칙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 코드는 변경이 많겠지만 모든 개발자들이 이 변경점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것들을 정말 실제로 다 확인하는 거는 너무 큰 리소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만 보고서라도 브랜치 이름만 보고서라도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구나, 어떤 기능에 대한 브랜치구나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이런 컨벤션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팀마다의 컨벤션들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분류로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이런 컨벤션을 만들어서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딩 컨벤션, 깃 컨벤션,
아키텍처 및 폴더 컨벤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들여쓰기, 주석, 네이밍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으시더라도 자연스럽게 잘 지키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들여쓰기는 탭 하나씩 넣는다. 주석은 뭐 어떤 단위로 넣는다. 네이밍은 스네이크 케이스, 카멜 케이스로 넣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Git 컨벤션입니다. 코드를 소통할 때 커밋 메시지는 어떻게 쓸 것인지, 브랜치 전략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버저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키텍처와 폴더 컨벤션은 여러분들이 구성할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도메인 기준으로 할지, 역할 단위로 할지, 그리고 아키텍처, 예를 들어서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컨트롤러 레이어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어, 프론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UI를 그리는 내용과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을 가리는 부분은 뭐 경계를 나눠 놓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컨벤션을 왜 꼭 지켜야 될까요? 가장 큰 거는 가독성, 유지 보수성, 협업의 효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읽는 게 정말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깊게 이해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각각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심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커밋 메시지나 PR에 직관적으로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가장 난감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서 GitHub 링크도 아주 자신 있게 제출을 했습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제3자의 깃에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모르는 미지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커밋은 몇백 개로 되어 있는데 커밋 메시지는 각 날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날짜가 아니라 그냥 커밋, 뭐 합치기, 무슨 기능 정도로만 되어 있다면은 세상 난감합니다. 저희가 모든 몇백 개가 되는 커밋을 눌러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읽히지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면 너무 아쉽겠죠? 실제로 회사가 아닌 여러 활동에서도 그러는데 회사에서는 얼마나 더 클까요? 지원자는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시고 꼭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메시지도 짜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리소스, 자료가 되기 위해서 꼭 꼼꼼히 신경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3자가 읽기 좋은 것, 정리된 문서들 정말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필수 단어 나왔죠? 정리된 문서 중요합니다. 이 문서를 정리하는 것의 기세는 리드미와 위키라는 곳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파란색이 리드미, 이 초록색이 위키라고 합니다. 각각에 있는 위치나 내용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 내용도 정말 다르게 되는데요. 저 역시 초반에 이 각각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리드미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위키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여러 이력서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받아봤을 때는 이게 정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제 3자가 읽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돈해본 리드미와 위키의 역할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리드미는 처음 보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만 요약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간혹 피드백을 위해서 링크를 들어가면 모든 동작의 캡처 혹은 GIF나 프로젝트가 후기가 어땠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리드미에 다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크롤이 매우 얇아져서 내릴 게 많죠. 이거는 사실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은 생략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가적인 내용은 위키에 작성하는 것이 더 좋죠. 이런 위키는 기획이나 설계, 히스토리에 관한 내용도 적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제 동작이라든지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 테스트 값 이런 것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어디서든 민감 정보는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리드미와 위키를 잘 정돈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은 충분히 와닿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기세 정리하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문서는 노션에, 코드는 기세에, 일정 관리는 뭐 다른 툴에 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퍼블릭하게 어필하기도 어렵고요. 그걸 다시 정돈하는 과정도 큰 리소스이기 때문에 협의만 잘 된다면 특히 개인 프로젝트 할 때는 모든 일정, 문서, 코드가 다 기세에 통합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곳에 지원하기에 앞서서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도 깃을 정말 많이 제출하실 것입니다. 깃이 실제로 협업 과정에 어떻게 필요한지, 취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연습하면 좋겠는지, 왜 PR이 꼭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팀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컨벤션, 문서를 정리해서 어필하는 방법도 한번 정돈드렸습니다. 깃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지원자와 협업하는 과정이 준비가 되었는지, 제3자가 보아도 이해하기 쉽도록 관리를 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여러분들의 깃이고요. 소통하는 비용에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어필해 보실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깃은 여러분들의 코드로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어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드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